네,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자, 김수민 아나운서, 박동주 씨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아우. 네. 아우. 네, 맞아요.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이 고속도로 위에서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차 안이 그냥 움직이는 찜질통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멀게는 뭐 한 3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뭐 전남을 가잖아요. 3시간이잖아요. 멀리 가세요? 네. 중간에 휴게소에서 쉴 수가 없어요. 그 왜냐면 쉬는 동안도 차가 뜨거워. 시동을 꺼도.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열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보시면 안 될 텐데 사장님이 보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 수는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사실 전기세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지난주와 함께 회사 귀신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사내 근무가 최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요즘 그 누진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럼요. 거의 뭐 요즘은 이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전기세까지 감당 못할까 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누진세를 정말 58만 원까지 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제발 좀 그렇게 안 나오도록 하자고 굉장히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식구들이 좀 꽤 많이 3명입니다. 세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아무 생각 없이 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차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어떻게 현명하게 트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뭐 자식들이 걱정돼가지고 에어컨을 사드려도 안 켜시거나 아니면은 아끼려고. 이거 좀 켰다가 괜찮네 하고 껐다가 껐다 하시죠. 아이고 다시 덥네 그러고 다시 켰다가 근데 이렇게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렇게 하시더군요. 27도에서 28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놓고 선풍기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오랜 시간 틀어놔도 전기세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네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정보를 알아서 이제는 회사 귀신이 아니라 집에서 28도 정도 해놓고 선풍기 같이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귀신 안 할게요. 네, 아무튼 남은 여름 좀 더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를 잊을 만한 좋은 소식을 또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오늘은요 이 시청 동네 발견과 함께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동네 발견에서 또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벤트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의 이벤트는요 바로 깜짝 퀴즈 이벤트입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요. 아마 오늘 방송을 잘 보셨다면요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꼭 참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방송을 안 보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오셔서 그 퀴즈를 보셔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맞아요. 문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맞추시는 이 시스템이죠. 방법. 깨톡창에 동네 발견 친구 추가 요거 먼저 좀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퀴즈가 나오면은 바로 또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쉽네요. 하여튼 뭐 참여 방법은 쉬우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네 발견 첫 순서 만나볼까요? 네, 바로 여름이 되니까요 다들 다이어트 얘기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죽겠거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박동주 씨 옆에서 더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다이어트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뭐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보조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10분만 투자해도 살을 뺄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많이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요 사실 나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막 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 사실 우리가 뭐 예쁜 몸매, 뭐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한 몸. 사실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한 몸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뚱뚱하지만 않고 체력 정도로 이렇게 보강되는 정도. 딱 보기 좋으세요. 딱 보기 좋으세요. 저도요. 뭡니까 이게 지금?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기셔가지고. 아니 뭐 김수민 아나운서 그 나이에 맞게 저희는 또 저희 나이에 맞게. 그렇죠. 네네. 참 훈훈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너무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 이런 거보다는요 정말 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제는
다이어트의 어떤 방법들보다는 내 몸과 좀 화해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내 몸과 화해한다. 이런 좋은 말이네요. 미안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마침 이번에 영일대 술장에서 이 내 몸과 화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느리게 걷기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늘 걷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걷고 또 걷고 있죠.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로요. 것은 바른 인간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바르게 걷는 것이 좋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걸음 그 자체에 집중해 본 적은요? 오늘 우리는 다시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르게 걷기, 좋은 걷기란 어떤 것일까요? 지난 한 주 포항의 밤하늘과 밤바다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빛 축제 기간 동안 화려한 밤의 불빛이 아닌 아침바다의 깊고 눈부신 빛과 함께하는 행사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영일대 아침바다에서 느리게 걷는 시간인데요. 느리게 걷기를 제안한 이는 바로 다양한 피트니스 콘텐츠를 만드는 아주라 코치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영일대 바다를 같이 걸으면서 감성적으로 천천히 걸어보면서 내 몸의 중심, 균형,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움직임인 걷기를 통해 내 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내가 어떻게 걷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느린 호흡으로 방치된 내 몸과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참가자 중에는 만삭의 임신부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운동한다고 잘 걸었는데 몸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관절에도 무리가 가서 이제 제대로 된 걷기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한 이들이 모였는데요. 많이 걷고 오래 걷기보다 제대로 걷기를 배우는 시간. 참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걷기를 택했을까요? 일상에서 많이 생활하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더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하면 내 몸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해서. 평소에 걸을 때 허리가 좀 아픈데 걷기가 좀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서 배워보고 싶었고 바닷가 옆에서 걷다 보면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해변을 걸어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과 아스팔트에서 걷는 것, 그리고 폭신폭신한 모래사장을 걷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변은 모래사장이라서 표면이 울퉁불퉁 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표면이 고르지 않는 지면을 걷게 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근데 그 반면에 관절로 가는 부담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제대로 걸어볼까요? 첫 번째 걷기는 척추 정렬이에요. 우리 몸은 기둥이라고 불리는 24개의 척추 관절로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눌리고 눌려서 통증도 생기고 이 정렬이 어긋나면서 자세도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자세의 정렬을 내 몸을 키로 키운다는 느낌으로 한 1cm 정도 키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쭉 몸을 늘리는 느낌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쭉 늘리는 느낌만 갖게 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게 되고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렇게 배를 두드려서 만들어진 단단하게 조여진 이 복압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에만 신경을 써서 천천히 걷는 것이 느리게 걷기의 첫 번째 걷기입니다. 긴장은 풀고 배의 힘은 단단하게. 걷는 법을 생각하며 바르게 걷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걸음 내딛었네요.
두 번째 걷기는요,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세도 이렇게 안으로 굽게 되죠. 이런 어깨를 펴고 굽은 등을 펴는 걷기가 느리게 걷기 두 번째 테마입니다. 굽은 어깨를 필 때는 억지로 무리해서 피다 보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에 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풀고 우리가 날개뼈라고 부르는 이 견갑골을 계속 밑으로 내려주는 느낌에 집중을 해서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고정하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어깨에 힘을 풀고 계속 내리는 느낌에만 집중을 해서 걸어보시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하던 걷기가 낯설고 생소해지는 경험. 구부정해진 어깨와 등을 펴고 천천히 몸의 균형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갑니다. 세 번째 걷기는 걷기 기본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걷기는 우리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복잡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가장 복잡한 움직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걷기라는 동작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바로 이 고관절을 접고 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앉아서만 살고 있어서 이 고관절, 엉덩이 주변 역시 경직되고 굳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걷기는요, 우리가 천천히 무릎을 들고 그리고 무릎을 들었다가 내딛는 걸음의 뒷 다리에서 느껴지는 엉덩이, 둔근의 힘까지 집중을 해서 걸어보는 단계입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주시고 무릎을 들고 다시 걷는 걸음에 뒷걸음에 엉덩이를 느끼고 접는 걸음에 무릎을 다시 높이 들어서 내 몸을 고관절을 접는 근육인 장요근의 느낌과 몸을 펴는 근육인 둔근의 느낌까지 느껴보면서 천천히 걸어보시면 됩니다. 늘 앉아있어 무뎌진 엉덩이의 근육을 깨워주기.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옮기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저 걸었을 뿐인데 틀어진 몸과 지쳐있던 마음을 만났습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느리게 걷기에 집중해본 시간.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바른 자세를 몰라서 썼는데요. 오늘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걷는 게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맨날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교정할 것도 많고 뭐 가슴을 편다거나 거북목이 되게 심했던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걷는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덥지만 날씨 선선해지는 저녁에 천천히 걸으면서 내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뭐가 또 생겼는지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해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나의 걸음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죠. 네, 내 몸과 소통하는 운동, 느리게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근육의 그 감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근육들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걸 새롭게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 나오셨던 분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좀비들 있잖아요. 좀비들이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단체로 걸어가는 모습도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해변가에서 그분들이 와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좀비한테도 배울 게 있네요. 왜 어깨 힘을 딱 빼고 이렇게 걷는 거. 사실 근데 바르게 걷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운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가장 기본에 충실해라. 그게 바로 바르게 걷기다 이제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 보면서 느꼈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걷기에 대해 중요성도 알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사실 그 어떻게 걷는지 이게 걸을 때도 내 어딘가에 이제 내 몸에 이제 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걷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뭐 어떻게 쉬어야 된다라는 거 굳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걷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 뭐 덥다 보니까 선선해지면은 많이 밖으로들 나오시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거의 뭐냐면 편안하게 슬리퍼라든지 이런 거 신발 신고 운동 잘 안 신잖아요. 그러면 진짜 따가닥 거리면서 그냥 왜 대충 걷는 거 있잖아요. 네, 좀 상상이 가네요. 네, 그렇게 걷는데 이게 참 건강에 안 좋구나. 그렇죠. 그걸 알게 됐으니까 정말 아까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딱 걷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면에서 웬만하면 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제대로 걷는 꼭꼭 누르듯이 이렇게 걷는 법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직립보행인데 이 보행을 잘하는 것만이 이렇게 그 운동이 된다는 것을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라 코치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천천히 동네를 걸으면서 우리 동네에 어떤 게 새로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었는지 좀 잘 둘러보고 또 걷기와 함께 동네를 재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셨는데 참 저희 동네 발견과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맛집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좋은 전시회 이런 거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동네 주변에 정말 걷기에 좋은 곳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바닷가가 아니라도 좋다고 했잖아요. 뭐 계절별로 여기는 벚꽃이 많이 날려요. 아니면 여기 꽃향기가 좋아요. 뭐 이렇게 좋은 곳 걷기에 좋은 곳이 있으면 시청자의 발견에 여러분 뭐 사진 영상 뭐 같이 이렇게 마구마구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실례된다면 좀 박동준 씨께서 한번 걷는 그 모습 있죠. 오늘 배운 거 있죠. 그걸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좋겠는데. 네,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 약속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기대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문화 소식이 있는데 좀 해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철에 이 방학 시즌까지 이럴 때 가볼 만한 우리 지역의 전시회 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세계적인 명차, 그리고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로 전해드릴 우리 동네 전시회는요.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찾아가는 미술관입니다.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물관으로 자동차의 역사부터 문화적 변천 과정까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획된 찾아가는 미술관은 이곳 박물관의 테마인 자동차를 모티브로 하여 유명 작가들과 함께 진행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명품 자동차와 미술 명작이 만나는 예술의 장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네, 130년 세계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에서 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특별히 기획한 전시가 바로 찾아가는 미술관인데요.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명차와 명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전시인 것 같네요. 이번에 기획된 찾아가는 미술관은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소재로 하여 작품 활동 중인 4명의 작가의 15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풍경을 이미지화한 작품,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찾아주는 작품, 자동차라는 상징물을 회화적이고 친숙하게 표현하거나 유토피아적인 상상 속의 세계를 선보이는 등 작가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다운, 이근택, 이채일, 임수빈 이렇게 젊은 감각을 가진 4명의 작가들이 자동차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라다운 작가는 북적이는 도시 풍경을 작업 소재로 삼아 그 속에 활력과 편안함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근택 작가의 작품인데요. 보고 있으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지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만의 힐링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이채일 작가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욕망과 욕구의 상징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표면에 빛이 반사되는 질감과 클래식 자동차 특유의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임수민 작가는 핑크월드라는 유토피아를 시각화시킨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몽환적인 분홍빛 세상에 다양한 상상의 이미지를 등장시킨 이 작품을 통해서 편안한 안식처이자 삶을 재충전할 수 있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찾아가는 미술관, 아이들과 꼭 한번 가보면 좋을 우리 동네 전시회였습니다. 경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기획된 만큼 8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명차와 명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시회 소식은요.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그래피티 거리미술의 역습전입니다. 그래피티 아트는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선보이고 있는 그래피티 거리미술의 역습전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피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피티 거리 미술의 역습전은 현대 드로잉의 확장된 개념이자 우리 시대의 아주 대중 예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그래피티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가치를 주목해보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네, 이번 그래피티 거리 미술의 역습전은 9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활동한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말레이시아 유명 그래피티 작가의 주요 작품을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일간 직접 작업한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그래피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라고 하면 보통 화이트 큐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거리 미술이라고 생각되는 그 그래피티가 들어와서 그 거리 미술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3명의 작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신다면 벽과 캔 스프레이밖에 없어요. 다 3명 다 각각의 개성과 다른 주제들을 담고 있고 기법 또한 다르고요. 그래피티는 현재 여러 분야와의 사업적 협업을 통해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순수 예술의 한 장르이자 팝아트를 이을 최고의 현대 미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래피티 작가 알타인조, 제바, 켄지차이가 참여를 했는데요. 벽화를 중심으로 한 아크릴 회화, 영상, 디지털 페인팅, 조형 작품 등 3명의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커먼 스페이스라고 해서 참여 작가 3분이서 함께 작업한 공간입니다. 그래피티의 어떤 현장감과 거리 미술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작가 3명의 시그니처 캐릭터들과 작가들의 사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작가들이 그래피티적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나 이미지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과 함께 여기 보이시는 이 작품은 제바 작가의 인터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바 작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처음 선보이는 입체 작업이기도 하고요. 인터뷰라는 행위 속에서 인간의 다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상반된 모습,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면성을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이 작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래피티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우양미술관이 올해 첫 기획 전시로 선보이는 그래피티 거리 미술의 역습전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전시회는 9월 30일까지 우양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문화 소식에서 전시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경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특히 우양미술관은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무더울 때잖아요. 네. 자, 이때 오후 9시까지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시죠? 미술관 시원한 거.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요. 네, 미술관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주 이 세계 자동차 박물관에 찾아가는 미술관은요. 아마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신다면요. 경주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순서는요.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동네 경향입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고증에 들어갔던 경주 천마총이 드디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발굴 45년 만에 원형에 가깝게 재정비됐는데요.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돌무지의 형태와 덧널의 구조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천마총의 상징이죠. 이 백화수피 천마도 말다래를 진품과 동일한 재료를 이용해 복원했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천마도 죽제 금동 천마문 말다래 또한 복원을 끝내고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발굴부터 복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과 내용은 디지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알기 쉽게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새롭게 문을 연 천마총에 가봐야 되겠죠? 네, 국내외 명품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음악축제 경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보문 수상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매일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도 라인업이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래식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국악 페스티벌, 포크 앤 재즈 페스티벌로 3일간 이어지는데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 퓨전 국악단, 가람예술단, 가수 안치환, 아일랜드 팝밴드 코노보이, 그리고요 여성 레트로 듀오 바버레츠 등등등 네,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이 총출동합니다. 보문 수상 공연장의 야경이 또 정말 멋있는데요. 네. 여름밤 이 음악과 함께하는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자투리 시간 거래소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뭔고 하니 구인 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입력하면 거기에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노인과 주부 또 학생 등 이 파트타임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창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주간 동네 경향 전해드렸는데요. 자투리 시간 거래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 오늘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 일자리 경제 노동과 손정호 과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포항 자투리 시간 거래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 말 그대로 자투리 시간,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구인 구직 그 시스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그 가정주부가 집에 그 애들을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보내고 난 이후에 한 4~5시간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네. 요 시간대에 그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그러니까 외래어였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자투리 이렇게 좀 해석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렇네요. 예,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포항에서 이런 자투리 시간 거래소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지금이나 그 1년 전이나 우리 일자리 부분은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6월경에도 우리 그 시민들이 이제 일자리 구하려는 욕구도 많고 또 실제로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일자리를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에서 그 작년 우리 6월달에 일자리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추진단을 만들어 갖고 일반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청년 창업존 하는 거하고 또 우리 기업에 그 청년들 취직하면 건강검진비 주는 이런 제도, 또 우리 청년 그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몇 가지 나왔고 가장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게 자투리 시간 거래소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일자리 그리고 구직이라고 하면은요, 일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제 사람을 또 이제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인은 어떤 분들
어떤 회사에서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찾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지금 그 사실은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다 그 구인 구직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네. 그 주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여성 쪽에 이제 좀 많습니다. 우리 포항 산업 구조가 그 철강 위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하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여성들이 일하는 쪽이 많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직종에 이제 소개를 해주시지만 이제 유흥업소나 이런 쪽은 뭐 하지는 않으시죠? 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이제 시행이 되자마자 그 시민들에게 이제 상당히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또 평이 좋은데 실제 구인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현장 반응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제가 대표적인 그 사례를 소개하자면 네. 그 이분이 이제 58 되신 분인데 뭐 그전에 이제 우리 공단 업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 배관 설비를 했는데 이런 경력을 우리 그 자투리 시간 거래소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그 우리 공단 업체에 네. 이걸 사람 구한다는 그게 들어와서 그 며칠 쉬기 전이니까 그 취직을 했어요. 했는데 네. 그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요. 그렇게 한 뒤에 이 사람이 전화 와갖고 고맙다면서 예. 그 정말 그 투잡에 딱 뭐 가장 잘 되는 그 자투리 시간이다. 예. 그렇게 칭찬 좀 받았습니다. 네, 좋겠어요. 네. 보람도 있었죠. 그렇게. 네, 제가 또 보람이 봤을 때 있으시겠네요. 들었을 때 약간 이제 기존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떤 연령층이든지 어떤 직업이든 다 가능하지만 요번 이 이제 자투리 그 시간 거래소는 왜 여성 경력 반절자분들이나 네. 그러니까 본인 노하우가 있지만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여건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된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또 시간을 또 원하는 시간대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좋고요. 예, 네, 예. 저도 욕심이 나네요. 시간이 될 때 좀 하고 싶어지네요. 하기 어긋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운영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상반기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요 자투리 시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평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네. 그 객관적으로 요 시스템에 그 접속하신 분이 한 63,000명, 또 공식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2,000명, 또 그리고 구인 구직 신청하신 분이 3,000명.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취업한 분이 그 몇 명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 지금 한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봐지고요. 그 우리 초창기에 우리 그 시스템 구축할 때 어려웠던 점이 그 구인 업체가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없는데 그래 이제 우리 포항에 한 4만 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전부 다 그 메시지도 보내고 또 공문도 보내고 좀 사람 채용 좀 해달라. 아마 그렇게 좀 우리가 많이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좀 그 우리도 사람 쓰겠다 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좀 공신력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인력을 쓸 때 좀 그래도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충분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뭐 이제 온라인 뭐 얘기도 하셨고 뭐 센터도 지금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여성층이나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는지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 그 이제 우리가 요 기본적으로 그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그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쉽게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일자리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접속이 좀 어려워서 그 이제 전화도 있습니다. 네. 그 전화번호가 273-1919입니다. 119 한다는 그런 오, 번호인데 1919. 뭐 전화로가 이래 신청했어도 네. 우리가 다 시스템에 그 대신 접속을 해서 해주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같이 병행이 돼 병행. 있거든요. 네. 자, 뭐 연간
3,000명을 그 매칭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성화돼서 꼭 그 목표가 올해 좀 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포항시 자투리 시간 거래소에서 앞으로 이제 계획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자투리 시간 거래소 마일리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구인업체가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한테 그 어디 뭐 시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현장에 이제 읍면동을 찾아가서 그 업체들 좀 설득해서 좀 사람 채용해 달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 맞춰서 그 준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한다는 것이 자투리 시간 거래소의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생활 경제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아주 또 좋은 반응을 읽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또 참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그래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동네 발견 깜짝 퀴즈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방송을 잘 보셨다면요, 꼭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주 씨가 문제 내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을 혹시 보지 않아서 어떻게 난 지금 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이 다 있어요. 네, 객관식이거든요. 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입니다. 구인 구직 매칭 시스템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3개 나갑니다. 1번 까투리 시간 거래소, 2번 자투리 시간 거래소, 네, 3번 거꾸로 시간 거래소. 네, 이렇게 3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까투리, 자투리, 네. 그다음에 거꾸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군요. 어머, 센스만 있다면 네. 한국말을 알아들으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힌트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리게 걷기. 그럼요. 느리게 걷기.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색 캐톡장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시간, 짧은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런 점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만의 피서법 그리고 이제 열대야를 피하기 좋은 우리 동네 명소를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가기 좋은 명소들 그리고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꿀팁까지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동네 발견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나만의 피서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허영윤님께서는 열대야를 피하기 좋은 우리 동네 명소를 알려주셨는데요.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바라본 풍경이라고요. 바다도 보이고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숙박도 가능해서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이 시설도 좋고 구룡포 언덕에서 바라보는 저 바다 풍경도 너무 좋고 바람도 잘 불어서 언덕에서 돗자리 펴고 잠시 쉬다 왔네요. 강추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명품님께서는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요일은요, 계곡으로 가시면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여기는요, 이 지리산 피악골인데요. 우리 동네에는 내연산 계곡 있죠? 네, 덥다고 에어컨 밑에 계시지 말고요. 시원한 물 찾아서 떠나보세요. 네, 저도 당장 떠나고 싶네요. 이 햇볕 뜨거운 여름에는 계곡이 최고죠. 명품님 고맙습니다. 김상민님은요, 시원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피서법이라고 하시면서 콩국수와 빙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저희도 오늘 한번 할까요? 네, 가요. 네, 유미숙님은요, 나만의 피서법으로 꿀팁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2리터 페트병을 얼려서 끌어안고 있어보세요.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 안 켜도 돼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21세기 죽부인인가요? 네, 꼭 안고 자면 진짜 시원할 것 같습니다. 나만의 피서법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하지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이벤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잘 들으시면 답은 보여요.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구인 구직 매칭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깨투리 시간 거래소, 2번 자투리 시간 거래소, 3번 거꾸로 시간 거래소. 자, 톡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의 발견도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동네 발견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카톡창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멋진 곳 아니면 사연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소개해 주실 만한 사람, 인물 다 좋으니까요. 3장의 사진과 함께 1분 이상의 영상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동네 발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박동주 씨하고 김수민 아나운서 좀 오늘 컨디션이 좀 저희가 워낙에 케미가 잘 맞아요. 여자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동네 발견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